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요즘 밤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24시간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에선 좀처럼 별을 보기 힘든데요. 대신 다른 것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나 가로등, 꺼지지 않는 건물의 불빛들, 이 모두가 도심의 캄캄한 어둠을 비추는 또 다른 별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밤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보는 방법 알아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이원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진지함을 자랑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사진하는 사람들은 네. 늦은 밤에 자는 그 올빼미족이 많잖아요. 네네. 저도 물론 그런데 작가님 어떠십니까? 저도 뭐 잠이 안 올 때는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아, 거리를 헤매시는군요. 네, 거리도 헤매고요. 네. 오늘 야경 사진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밤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야경 사진, 뭐 야간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우선 뭐 야경 사진에서는 우선 장노출에서 우선 어두운 것을 좀 밝게 담는 뭐 이런 기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실제로는 이제 캄캄하게 보이는 곳에서 네. 빛을 많이 끌어모아서 사진으로 담아내는 그 과정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풍차를 찍은 사진 같은데 네. 뭐 그다지 느낌이 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스틸로 촬영한 거죠. 뭐 ISO를 좀 높여서요. 손으로 들고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회도라는 게 이런 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선명한 정도? 네. 네. 그러면 이 사진을 이제 야경 사진 찍을 때처럼 네. 조금 이제 기술력을 발휘해서 네. 찍으면 어떻게 변하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 카메라에 있는 그런 야경 촬영 모드가 있는데요. 그걸 사용하셔도 이런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동 모드에서 뭐 셔터 스피드라는 거를 이렇게 초수를 좀 늘려서 장노출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사진을 굉장히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선명하고 네. 이렇게 풍차가 돌아가는 그 원형, 네. 풍차 날개 모양이 너무 잘 보여서 굉장히 이쁜데 네.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 좀 힘들고요. 삼각대나 아니면은 어떠한 고정된 지형에다 이렇게 카메라를 받쳐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뭐 야경 사진 찍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네. 삼각대를 물론 가져가겠지만 네. 그냥 뭐 거리를 다니다가 혹은 네. 가볍게 여행을 갔다가 네.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야경을 찍고 싶은데 삼각대가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ISO를 높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의 감도요? 네, 감도를 올리시면은 우선은 손으로 들고 충분히 이런 퀄리티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임시 방편으로 네. 감도를 높여서도 찍을 수는 있다는 거 네네.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도심지,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네. 야경하면은 이런 뭐 넓은 그런 풍경보다는 사실 도심에서 보는 야경이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남아요. 자동차들이 뭐 도로를 다닐 때 그런 모습, 네. 뭐 붉은색, 노란색 이렇게 라이트가 비치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좀 남아 있는데 네. 그런 자동차의 모습, 빛의 궤적을 찍은 사진은 혹시 준비 안 하셨나요? 준비했죠. 아, 보여주시죠. 네. 자, 이거는 자동차가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 지금 도로에 좀 지나가는 그 궤적이 보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전면부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노란 라이트가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서 하나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렇게 자동차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면 이게 라이트 자체가 곡선이 붉은색으로 보일 건데 지금 노란색이니까 전면이겠죠. 네. 이 사진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네.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그 옆모습이 담긴 것 같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노출을 좀 더 길게 하게 되면요. 뭐 라이트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그 면 있죠. 그 면까지도 같이 그 궤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트와 그다음에 자동차의 모습도 하나의 궤적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작가님, 그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혹은 뭐 거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같이 누군가와 어디를 가다가 네. 근데 마침 또 밤이고 네. 서로 사진을 찍어주거나 뭐 같이 찍을 수도 있잖아요. 네. 밤에 인물 사진을 조금 잘 찍는 방법은 없을까요? 밤에 우선 인물을 잘 촬영하시려면은 우선 플래시를 이용해서 인물을 정확하게 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삼각대를 이용해서 우선 셔터 스피드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ISO도 같이 동반해서 올리면은 우선 스틸 사람을 좀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ISO를 좀 높여서 촬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삼각대를 받쳐서 촬영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그 등 자체가 흔들림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드 렌즈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약간 공간감이 좀 느껴지게 촬영. 입체감이 좀 나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선 사람들이 흔들려 있죠. 네, 이게 삼각대를 받치고선 마운트하고선 촬영하게 되면은 우선 배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장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동차를 찍은 것처럼 사람도 궤적처럼 그렇죠. 보이네요. 그래서 약간 역동성을 좀 띠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사진에 표현이 되죠. 작가님, 저는 낮에 그 푸른 하늘도 좋지만 네, 야경 찍을 때 네. 볼 수 있는 그 밤하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작가님은 어떠세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그렇군요. 사진으로 좀 보여주시죠. 네. 우선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구름의 궤적도 같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들어요. 네, 우선 구름에 이렇게 야경에 그런 빌딩들의 그런 라이트들이 구름에 비춰지면서 이게 그냥 촬영하게 되면은 구름이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장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좀 늘려서 장노출을 하게 되면은 구름까지도 이렇게 좀 더 밝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지 네,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골목길에서 네. 뭐 이제 거의 집에 다 왔을 때도 사진을 찍게 되면은 네, 가로등 불빛이 가끔 이렇게 반짝이는 별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사진 어떻게 찍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그 F 수치라고 해서 여러분들 F 값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F 옆에 있는 숫자를 올리시면 조르개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양들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별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좀 원형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개 모양대로 그 불빛이 표현이 됩니다. 작가님, 지금 이 사진 보니까 그 네. 오른쪽 구석에 있는 가로등이 정말 네네.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이쁘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조리개 그 모양이 렌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다 개수도 다르고.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달라지는데 지금 제가 사용한 렌즈는 지금 약간 별 모양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야경 사진을 찍다 보면요. 네네. 뭐 저도 물론이고 이제 사진을 배우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진의 색감이거든요. 네. 네. 어느 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 네. 어느 때는 전반적으로 노르스름하게 아주 이쁜 사진의 색감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선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어요. 카메라에요. 근데 이거를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놓고 촬영하게 되면 랜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적정하게 이렇게 카메라가 바꿔주긴 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해서 촬영하시면 더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저희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네. 단순히 색감만 다른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선 이게 HDR 느낌이라고 해서 HDR 기법이 있습니다. 아, 촬영 기법이군요. 네, 그래서 뭐 하이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어떤 풍경을 봤을 때 뭐 태양과 그런 지면이 있으면 여러분들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이 어둡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밝고 그다음에 적정 노출, 그다음에 어둡게 이렇게 총 3장을 촬영해서 이걸 합성을 해줍니다. 그럼 약간 좀 입체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 있어 약간 그림처럼 나오는 거죠. 지금 왼쪽 사진이 그냥 찍었을 때 사진이고 네네.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HDR이라는 네네. 기술을 이용한 네. 사진인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림처럼 느껴지네요, 사진이. 네, 그렇죠. 요즘 카메라는 아예 HDR 기능이 따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어 나와요. 그래서 뭐 쉽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밤에 찍는 장노출 사진, 단순히 아름다운 걸 넘어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올 겨울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경 사진을 찍는데 꼭 필요한 카메라 액세서리죠. 삼각대에 대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 네. 작가님도 삼각대 쓰고 계시죠? 사용하죠. 그렇죠? 네. 몇 개 정도 갖고 계시나요? 한 뭐 4가지 정도 사용하고 어우, 있습니다. 4개나 갖고 계세요? 왜 그렇게 여러 종류가 필요한 거죠? 뭐 각각 용도가 좀 있는데요. 우선 뭐 어떤 뭐 트레킹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좀 가벼운 삼각대를 가져가고요. 근데 뭐 건축 촬영이나 좀 세밀한 촬영을 할 때는 좀 무거운 삼각대를 가져가서 좀 디테일하게 좀 담는 거죠. 그럼 그 용도와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삼각대를 네. 사용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렇죠. 삼각대가 크게 2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네. 있는데 작가님께서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이제 그 몸체, 바디가 있고요. 다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마운트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삼각대는 헤드 부분과 다리 부분 이렇게 네.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삼각대 다리야 뭐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차이가 있다면 뭐 얼만큼 높이까지 올라가냐 이 정도 차이인데 그렇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삼각대를 구입하실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헤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네, 헤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헤드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2가지를 얘기하자면 뭐 3웨이 방식. 네, 3웨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볼 헤드가 있죠. 그다음에 좀 더 뭐 좀 디테일하게 좀 세밀하게 한다면은 그 기어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작가님께 설명해 주신 네. 제가 그 헤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건 제가 쓰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네, 네. 먼저 보시는 요게 볼 헤드죠. 네, 그렇죠. 볼에 대해서 사실 요 잠금 장치만 풀면은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삼각대, 이 볼헤드는 조금 빠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네. 정밀함보다는 빠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작가님께서 2번째로 말씀해주신 3웨이 방식이라는 거 네. 지금 요건데 조정하는 그 핸들이 3개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뭐 하나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각각 움직이는 방식이 네. 달라지는데 이 3웨이 방식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불편함이죠. 네. 좀 불편하죠. 계속 그 3가지의 네. 네. 그 부분을 계속 조절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촬영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웨이를 쓰는 분들은 왜 쓸까요? 우선 뭐 정교하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볼헤드는 무거운 카메라를 넣게 되면은 움직입니다. 약간씩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3웨이 방식이 좀 낫고요. 그러면 네. 이제 볼헤드는 조금 빠른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그렇죠. 3웨이 헤드는 뭐 기동성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보다 네. 정밀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네. 부피도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부피도 좀 크고 무게도 좀 무거운 편이죠. 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3웨이 이 헤드도 만족을 네. 못해서 네.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네. 약간 요거 뭔지 알고 계시죠? 네. 기어 헤드요. 네, 네. 기어 헤드 방식인데 아까는 저희가 핸들을 뭐 조이고 풀어서 네. 이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얘는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네. 조금씩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사실 뭐 촬영할 때 귀찮은 걸로 치면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가장 보기만 시간이 해도 오래 되게 걸리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네. 저는 물론이고 이제 뭐 건축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네. 가장 추천해 줄 만한 헤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볼 헤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볼 헤드도 약간 저가형보다는 약간 중고가형을 사용하셔야지만은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끔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촬영 스타일에 맞는 네. 그리고 고가의 촬영 그 장비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는 네. 기종으로 그렇죠. 선택하는 걸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야경을 주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바쁜 일상을 지나 찾아오는 밤은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같은 시간인데요. 이러한 밤의 고요한 매력을 사진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칵찰칵 날씨 담기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